믿고 보는 해외 반응. 오늘은 호주 기자가 중국과 일본에 맞서면서도 한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점점 더 키울 수 있는 이유에 관한 기사를 써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신 기자의 의견이니 한국에서 직접 겪은 우리의 정서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쪽은 중국, 한쪽은 일본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는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더 큰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복잡하죠.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 경제와의 근접성과 긴밀한 연계라는 이점을 누렸지만 이러한 관계에도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한국의 경제 분석과는 중국은 한국 전체 교역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죠. 중국이 한국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숨겨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무기는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생산자들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무역 제재로 보복을 하는 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폐렴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후 중국은 호주의 보리, 랍스터 및 와인 수출이 모두 크게 감소했죠. 호주보다 5년 전 한국이 먼저 교훈을 얻었는데요. 2016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인사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남한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이를 군사력 견제 차원에서 바라보았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당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고 계획을 보류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로비를 하는데 실패하자 중국은 경제 제재를 실행했죠. 중국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백화점, 수출, 엔터 및 중국인 해외여행을 포함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죠. 한국의 연구원은 총방한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사드 보복 사태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차단되면서 한국의 여행 서비스가 거의 마비될 뻔했다라고 말했죠. 항공사, 면세점, 여행, 호텔, 숙박업 등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강압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한국은 경제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 다변화에 나섰죠. 더욱 최근에는 중국의 여성스러운 남자와의 전쟁을 한국의 다른 경제 엔진 중 하나인 K-팝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팝스타들이 지나치게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탄압이 이루어졌고 중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하지만 중국 생각과 다르게 한국의 문화 및 경제 자본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질병 폭풍우를 견디는 면에서 거의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설정되거나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수출 지향적인 이 나라는 눈부신 2021년을 보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수출액이 6,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8년에 세운 이전 기록인 6,049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고 OECD는 한국이 내년에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의 첨단 기술 기기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소비자들은 마스크팩에서부터 달팽이 크림에 이르기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한국 미용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1년경 미국 시장을 개척한 이후 이 산업은 극적으로 성장했으며 한 연구에서는 2027년까지 K-뷰티의 가치가 139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의 팝스타와 영화 배우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음악과 비디오에 수십억 개의 스트림과 조회수를 달성했고 최근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그들의 출력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장르에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올해 오징어 게임은 믿기지 않는 드라마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두 예술적 표현 모두 BTS와 같은 K-팝 활동으로 구현되어 있고 비대면 음악인 사카린보다 현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와 찬사는 세계가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 제품들을 사고 싶게끔 만들죠. 한국 문화의 부상 자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소프트 파워와 문화 수출을 인지하고 문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른바 한류가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재 실장은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했죠. 최근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인기는 한국 소비재를 자연스럽게 해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한국의 현재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회사 MP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광택이나는 K-팝 영상에 사용되는 기술을 생산하는데요. 사장은 MP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 K-팝, 영화 등 콘텐츠 수출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사업과 LED 기반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죠. 한국 문화 캐시가 유기적으로 한국 제품에 약간의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정부는 문화와 제품을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훨씬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김광석은 정부가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남아와 서아시아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죠. 1인당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죠. 중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국가에 덜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전했죠. 한국이 숨기고 있는 무기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자신에게 복종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더욱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부쩍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는 세계 동시 개봉을 하고 있고 그전부터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라고 칭하면서 대놓고 한국 드라마는 믿고 볼만하다는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중국이 아무리 제재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콘텐츠를 몰래 보고 이로 인해 한국의 제품들은 더욱 팔려나갈 겁니다. 한국의 문화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게 아닌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반응하고 피드백하며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